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연휴를 앞둔 월요일이죠. 그래서 뭐 느낌은, 뭐 목요일 정도 느낌? 뭐 그런 느낌이랄까? 뭐 좀 그러네요. 자, 뭐 지난주에, 금요일 날 조금 뭐, 북한하고 관련되는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죠. 장중에 나온 뉴스였는데, 김정은이 미안하다라는 뭐 그런 표현을 좀 했는데요. 자, 저는 일단 뭐, 요게 북한이 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할 것 같진 않아요. 뭐 이게,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쓴 게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쓴 거는 아마 거의 처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하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저 북한 갔을 때 그때는 뭐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렇게 전통문이나 뭐 이런 것처럼 좀 이렇게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쓴 건 지금이 처음으로 뭐 처음인 것 같아요. 자, 근데 괜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아무 일도 없었다라면 저쪽에서는 그냥 나 잘했어 이렇게 막 우겼을 거고요. 뭔가 물밑에서 뭔가 얘기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좀 돼가는 그런 단계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10월 초에 폼페이오도 온다 그러죠. 뭐 폼페이오도 아무 이유 없이 뭐 그냥 오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런데 뭔가가 물밑에서 좀 이렇게 얘기가 돼 가는 찰나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런 걸 그냥 뭐 좀 오래 방치를 했다가는 뭐 죽도 밥도 안 되고 다 물 건너갈 것 같으니까 아마 북한에서 이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거의 제 머릿속에서 나온 소설에 가까운 그런 얘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래 왔었어요. 이 남북 관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주식이라는 측면 뭐 저는 정치적인 색깔 뭐 그런 건 없으니까요. 주식 시장이란 관점에서만 보면 잘 되는 게 좋죠. 아무래도. 자, 뭐 북한하고 조금 이렇게 얘기가 잘 돼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뭐 주가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뭐 경협주나 뭐 이런 것들은 물론 뭐 좋겠죠. 그리고 저 뭐 방산주들 이런 건 좀 안 좋겠지만요. 자,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북한하고 조금 대화도 하고 잘 돼가는 게 전체적인 시장에는 플러스 요인이다. 요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리고 지금 북한하고 이렇게 반토막 나서 이렇게 있는 현실이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람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뭐 왕래를 하다 보면 뭐 통일도 될 수 있을 거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상태보다 그 북한의 뭐 노동력이나 뭐 그 엄청난 그 지하 자원들, 광물 자원들 이런 것 플러스 우리나라 나만의 기술력 뭐 이런 것들을 합친다라면 지금보다 아마 엄청나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제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항상 그래 왔었습니다. 남북 관계 같은 경우는 극도의 긴장 속 거기서 뭔가 실마리가 풀려 나갔었어요. 옛날에 한 언제였었나요? 2016년도 정도였었나? 하여튼 그때 김관진 장관이 국방장관 할 때요. 그때 뭐 총알이 막 날아다녔잖아요. 뭐 미사일을 쐈고 뭐 어쨌고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저기 황병사하고 김관진 장관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주말에 뭐 극적으로 뭐 어떤 뭐 야 뭐 우리 방송도 끄고 그렇게 하자라고 합의를 보고 뭐 약간 좋아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항상 굉장히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는 단계, 이런 단계에서 그런 실마리가 풀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이번에도 조금 좀 그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지금 군사 쪽, 뭐 이런 쪽은 다 막혀 있죠. 라인이 다 막혀 있는데, 뭐 친서도 왔다 갔다 했다라니까, 아직까지 살아있는 라인은 있다라는 얘기죠. 뭐 지금 언론에 나오기는 우리나라 국정원하고 뭐 이렇게 연결이 된 그 라인 하나는 살아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뭐 다른 부분들도 또 다시 개통을 해서 조금 잘 좀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를 갖고 뭐 국제적으로 굉장히 시끄럽게 한다든가 그거는 우리나라 국익에도 좋을 거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2012년도에 뭐 민간인을 사살을 했다. 이거 용서가 안 된다. 맞아요. 용서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DMZ를 통해서 월북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초병이 북한 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니까 이 총으로 쏴서 사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뭐 그렇게 많이 좀 알려지진 않았던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초병한테 우리나라 국민이 사살된 게 있었어요. 그때 북한에서 또 막 난리를 쳤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만행이다 뭐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만약에 국제적으로 공론하고 시끄럽게 만든다라면 북한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도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지만요. 또 나름대로 한편으로는 약간의 좀 유연한 사고 뭐 그런 걸 갖고 좀 대응해서 이렇게 대화의 채널을 열어가는 거 그게 좀 좋지 않겠나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해외 증시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자스 여는 총재는 미국 경제 회복이 아직까지 멀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JP모건에서는 미국 4분기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어요. 3.5%에서 2.5% 정도로 미국 경제 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EU 쪽에서 각 국가에서 백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죠. 미국은 물론 뭐 말할 것도 없고 EU 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쪽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니들 백신 지금 빨리 진행을 하고 만약에 거기에 백신 때문에 부작용이 나와서 어떤 소송이 있어서 니들이 돈을 물어줘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도 일부 부담할게라는 그런 약속까지 했습니다. 미국 역시 뭐 얼마나 이렇게 백신을 밀어주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 개발하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쪽에도 뭐 이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좀 전폭적인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이 좀 있네요.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고금리 신흥국 통화에 투자하는 게 지금 뭐 매력적일 수 있다,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멕시코 페소화가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발병 지금 뭐 한 8개월 만에 확진자가 700만을 돌파를 했죠. 코로나. 그리고 WHO 쪽에서는 야, 이렇게 그냥 방치하면 사망자 지금 100만 명이 좀 넘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사망자 금방 200만 명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쪽에서 중국을 두들겨 패는 거 이건 여전한 것 같아요. 뭐 화웨이, 틱톡, 뭐 위챗 여기에 이어서 SMIC에 대해서도 수출 규제를 단행을 했습니다. SMIC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미국 쪽에 있는 미국에서 퀄컴 같은 회사가 아마 가장 좀 매출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SMIC 쪽에 수출을 하려면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런 게 있었고요.
자,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뭐 저 추석 연휴가 수요일부터 시작되죠. 근데 굵직굵직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29일 날 미국 대선 토론이 있죠. 1차 TV 방송 토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하고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지금 뭐 민주당에서 2조 4천억짜리 새로운 부양책을 갖고 나왔지만 공화당 쪽에서는 야 1조 5천억 이하면 1조 5천억 이상은 안 돼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못을 박았고요. 자,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도 뭐 여는 총재들 같은 경우는 요즘 그러고 있죠. 얘들아 빨리 합의해라. 부양책, 재정 부양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아무래도 뭐 저쪽에서는 대선 전에는 힘들 걸이라는 그런 뭐 분석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힘든 건 아닐 거고요. 이게 시장이 완전히 뭐랄까 착살이 나면 얘네들 해요. 작살이 나면 얘네들 하는데 아직까지 뭐 주가 조정폭이 이들 눈에는 작았나 봅니다. 자, 근데 이 부양책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일이 좀 어려워지기 전에 미리미리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직까지도 좀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긍정적인 그런 소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30일 날 우리나라 연휴 때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게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아마 좀 실적은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요게 실적이 잘 나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쪽도 마찬가지 실적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주요 뉴스들 같은 것들은 요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자, 전체적으로 HTS 화면 보면서 저 글로벌 증시 동향들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0.12%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홍콩이 0.32%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았죠. 뭐 좀 플러스권에서 마감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미국 주가는 좋았어요. 다우가 1.34%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이 1.6%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이 또 2.26%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3대 지수 중에 나스닥 쪽이 가장 큰 그런 상승을 보였죠. 한 2.2% 정도 올랐으니까 나스닥 쪽이 올랐다라는 거는 대형 IT 기술주들 요런 종목들 위주로 올라왔다라는 거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되겠죠. 뭐 실제로 애플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42%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어요. 자, 뭐 저 미국 나스닥 10분봉을 보면서 한번 흐름을 보면요. 야, 요게 조금 그 전에 하락할 때 그 모습하고는 조금 얘기가 조금 틀려진 것 같아요. 그 전날 같은 경우는 좀 출렁출렁하면서 나중에 끝까지 살아있지는 못한 이 흐름이 상승 흐름을 장중에 반등했다가 이렇게 지키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장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움직임이 조금 틀렸어요. 움직임이 좀 틀린 게 마지막까지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보합권 정도로 출발을 했죠. 근데 뭐 부양책에 대한 잡음들도 있고 코로나 확진자 수도 증가하고 이런 악재들이 상당히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 장중에 뭐 조정다운 조정도 없었어요. 자,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조금 뭐 마감이 됐다라는 거,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반등 시도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조금 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지금, 나스닥 일봉인데요.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61평선 자체가 위쪽으로 이렇게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깨졌다가도 다시 되돌림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지금 22평선 자체가 조금 내려오고 있어서 이게 조금 저항선 역할은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근데 요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그런 부분들을 저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조금 봐서는 안 될 시기죠. 왜냐하면 화요일까지 거래를 하면 수요일부터는 우리 추석 연휴예요.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뭐 어떤 추석 때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불안하니까 주식을 좀 팔고 넘어가려는 그런 움직임도 조금 그런 심리도 시장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뭐 저런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이벤트들이 워낙 많으니까 연휴 기간 동안 그걸 가늠해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저녁 정도까지는 반등 움직임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뭐 내일 아침에 또 보면서 그 반등의 강도를 보면서 그 다음 장은 조금 또 미리 조금 예측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한 번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 수급 동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별 특별한 그런 수급은 없었어요. 자, 그 전에는 수급이 확실하게 이렇게 매도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개인도 195억 정도만 샀고요. 외국인들 899억 정도 팔았고, 기관이 727억 정도를 샀으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그 전에 공격적으로 매도하던 걸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좀 지켜보자라는 그 정도 수급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만 한 641억 정도 샀고 뭐 개인하고 기관은 소폭 좀 순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금요일 날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나요? 자, 금요일 날 선물 시장에서 깜짝 놀랐네요. 외국인들 한 2,717억 정도를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이 1,350억 정도 순매도, 기관이 850억 정도를 순 매도했습니다. 자, 옵션 시장은 콜옵션 쪽 외국인 13억 매수, 그 다음 금융투자 36억 매수, 자, 그 다음에 풋옵션 쪽은 외국인 24억 매도, 금융투자 26억 매도. 자, 외국인들, 기관들 전부 다 같이 콜 매수, 풋 매도 포지션이죠. 요거는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수급이 월요일 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10분봉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 지난주 금요일 날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 변화 없었어요. 별 변화 없이 그냥 좀 올라서 시작해서 뭐 마이너스 갔었죠. 변동성이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해요. 자, 뭐 플러스권 쭉 올라서 출발했다가 마이너스까지 쭉 밀었다가 다시 일정 부분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오후장에는 그냥 계속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요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런 걸 거예요. 야, 뭐 다음 주면 그러니까 이번 주죠. 화요일까지 거래를 하면 그 다음은 추석 연휴인데 그리고 추석 연휴 때 돈을 조금 쓰려는 사람 물론 매도 자금도 담보대출로 이렇게 출금을 인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경우는 3일 결제이기 때문에 이 주식을 팔고 거래일수로 다음 날 돼야지 출금하죠. 그러니까 추석 전에 출금을 하려면 금요일 날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출금이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물량들 뭐 그런 것도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좀 되게 재미없는 그런 시장이 좀 나왔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일봉을 보시면요. 일봉상의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좀 마음에 드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자, 이게 며칠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지금 8일째 연속 코스피 시장이 음봉을 나타냈는데요.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런 건 있습니다. 뭐 순동구음년, 순동구양년, 뭐 불순동구음년, 불순동구양년,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일목균형표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인데요. 그냥 음선이 뭐 많이 뭐 한 9개 정도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는 뭐 변화의 조짐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불순동 13음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양년이라는 건 또 그 반대로 해석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8개 정도 좀 음선이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기 정도는 조금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틀째 또 62평선 밑으로 주가가 떨어져서 이걸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의미하는 바는 조금 뭐 깨면 그날 바로 회복을 해주든가 뭐 한 2, 3일 내에 그러니까 추석 전에 회복을 해주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바로 회복하는 것보다는 못하겠죠. 자, 하여튼 요렇게 돼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같은 경우는 비록 여기 음선은 났어요. 음선은 이렇게 났지만 거래대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이었죠. 거래대금 자체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하락 압력이 그만큼 그 전에보다는 약간 좀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걸 의미할 거고요. 그리고 또 옵션 시장에서 이 기관하고 외국인들, 금융투자하고 외국인들 수급을 본다라면 전부 다 콜매수, 풋매도, 단기적인 반등은 염두에 둔 포지션이고, 그 다음 뭐 저거, 거래대금 자체가 음선 나는 과정에서 줄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장도 기술적 반등, 뭐 그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시장은 그렇게 보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장 전에 보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시장이 이렇게 진행돼 가면서 그 선물 시장, 특히 파생 시장에서 수급 동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물 시장에서 수급 동향보다 파생 시장에서 수급 동향을 보시면 시장을 먼저 알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자, 그래서 오늘도 뭐 파생 시장 수급 동향 잘 살펴보시고요. 특히 뭐 오늘 내일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를 앞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증시 선물 동향들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시고요. 자, 시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모레면 추석 연휴가 시작인데요. 추석 연휴 인사는 내일 해도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